지금은 뭐 사서 바로 오릅니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주도주로 선택을 받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심사하고 있는 거죠. 대박을 내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정말로 그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결국은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더 집중을 하시고. 자, 일단 오늘의 좀 뭔가 이슈라기보다 특징 별거는 없는 것 같아요. 별건 없는데 요게 이 흐름이 좀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이게 리포트인데요. 보시면 이거 특징이 뭘까요? 보시면 리포트에 대한 내용인데 쭉 보시면 뭐예요? 보시면 목표 주가 옆에 써 있는 거. 아, 전부 하향으로? 네, 하향, 목표 주가 하향. 드디어 이제 기업들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하향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보면 IT 대표 주식들이잖아요. 네. 삼성전기, 이노텍 그렇게 좋다던 전기, 이노텍, 심텍, 그다음에 BH, 파트론 다 이게 다 좋은 종목들인데 이제 하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은 기업 주가가 먼저 부러지고 주가가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가 하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주가가 내려온 거하고 그다음에 투자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대한 그 하향이 이제 눈높이가 맞춰지겠죠. 이러다가 여기서 이제 좀 가격 조정과 또는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 또는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게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대표적으로 IT 관련 기업들 리포트를 어떻게 보면 모아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전체 코스피나 코스닥의 흐름이라고 이제 좀 흘러가는 지금 약간 트렌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먼저 빠져 있잖아요. 이제 그럼 전체 코스피도 빠져 있고 코스닥도 빠져 있고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연초 대비해서 이제 추정치들이 하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60조 이상에서 55조 대까지 줄었죠. 이런 부분들이 하다가 이제 눈높이가 맞춰지고 그다음에 대외 환경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 합쳐지다가 기간 조정의 양상이 뛸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개별주 매매나 또는 단타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버티시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그러다가 지금 당장 뭐 주식시장 끝나고 엄청 뭐 안 좋고 뭐 이제 주식으로 돈 벌 것 같은 이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다 사라지고 그러다가도 어느새 모르게 또 주가는 회복하고 또 사이클이 돌아오거든요. 지금 뭐 삼성전자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 이제 법안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통과됐고 그렇죠. 지금 TSMC도 긍정적으로 실적을 냈고 하니까 이제 또 그러다가 사이클이 돌아옵니다. 사이클이 돌아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2020년, 21년에 네이버 카카오나 그다음에 뭐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또 새로운 주도주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주도주들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는 종목들에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배 오른 종목에서 또 10배 가기가 그럼 실적이 또 10배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 거죠. 상승률은 어차피 둔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적자인 기업들 중에서 또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근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지 갑자기 좀 안 좋아졌다가 최근 앞으로 1, 2년 정도에 앞으로 지금 흑자 전환을 한다거나 또는 영업이 개선치 추정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쪽에서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쪽 섹터가 어쩔 수 없이 바이오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약이나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 그다음에 조선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서 바로 오릅니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주도주로 선택을 받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심사하고 있는 거죠. 심사. 그러니까 이제 미인대라는 표현을 저희가 몇 번 했었는데 어떤 게 다음 대장주가 되고 미인주가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잣대들을 건드리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주도주가 명백하게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주도주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쫙 올라가겠죠. 또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가 그런 다음 턴, 네. 예, 다음 턴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제 정리를 그렇죠. 네.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반등장 이게
그 대부분 이제 그 약세장에서 일어나는 랠리, 네. 그러니까 네. 베어마켓 랠리로 네, 보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근데 이 베어마켓 랠리는 저점 대비 한 10에서 15%면 네. 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한국은 아니에요? 조금 덜 올랐죠. 한국은 사실 좀 덜 올랐고 미국은 지금 생각보다 제가 한 4,100에서 4,100포인트 정도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벌써 다 도달인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일단은 선물은 좀 빠지고 있죠. 좀 빠지고 있는데 뭐 당연히 뭐 한 3일 올랐으니까 양봉 났으니까 빠질 거고 사실 오늘도 미국이 어제 이 정도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사실 좀 기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난 이제 앞으로 오늘 밤이나 이번 주말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폭락 한 2% 이상의 폭락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오히려 신흥국들 한국으로 펀드 자금들은 순유입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또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갔던 돈들이 또 다음 주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미국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 빠졌다면 오늘 미국 시장이 빠지면 다음 주 우리나라는 오히려 월요일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음봉 매수는 한번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 주 초반에 장 초반에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은 뭐 충분히 3에서 5% 정도의 단기 스윙 트레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12%에서 12% 말씀드렸는데 평균 상승 기간이 한 50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50일? 그러면 50일이라고 하니까 뭐 굳이 여기서부터 본다라고 하면 6월부터면 한 영업일로 계산하면 한 2달 반이잖아요. 2달 반. 그러니까 한 7월 달, 8월 달, 9월 중순까지. 딱 어떻게 보면 9월 FOMC 정도까지입니다. 예, 얼핏 정도. 그러니까 8월 달에는 FOMC도 없고, 그나마 이슈가 있다면 뭐 오펙 플러스 회의 정도. 예, 그다음에 중간에 있을 뭐 CPI 지표 또 발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최소한 뭐 7월 달 CPI 8월 달에 발표할 CPI 때까지는 조금은 좀 여유롭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건 지금 이 약세장 하에서 이 베어마켓 랠리 네.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 것이냐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그리고 또 세제 개편안도 하나 나오긴 했어요. 국내 시장. 그러니까 뭐 어쨌든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입니다. 예. 대주주 양도세 네, 완화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연말에 12월 달에 뭐 과도하게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고 이제 99억까지만 사면 되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제 종목당 99억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껴 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사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그렇게까지 가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양도소득세 지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소부장 세제 지원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 이슈 이것도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보면 긍정적인 요소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거창하게 약세장 랠리 이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수가 원웨이로 하방이든 상방이든지 간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약간 지수가 오락내락 하는 장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사실 조금 더 좋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5분봉이나 분봉, 주로 쓰시는 분봉들 보시면서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종목별로. 뭐 그거를 활용을 뭐 RSI를 활용을 하시든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지표들을 활용을 하시든 과매도를 표시해 주는 지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만 조금씩 분할로 매수해서 일정 부분 반등하면 딱 쳐내고 뭐 이런 정도의 활용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어쨌든 RSI로 가야 되겠죠. 네. RS가 제일 뭐 편하고 하니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사실 대표적인데 이런 부분들이죠. 이게 5분봉을 보면 이렇게 한번 급락이 쭉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지표를 뭐 공유해서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쓰시는 심리적인 지표들 이런 거 이렇게 장 초반에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뚝뚝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분할로 사시면 요즘은 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 오늘 예를 들어 네오위즈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오늘 하루 종일 원웨이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한 27,000에서 8,000원 정도 리바운딩 나오면 여기서 한 번 더 잘라내고 뭐 이런 식들의 전략이 이제 트레이딩 전략. 네, 완전 트레이딩 전략이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훅 떨어져서 그래서 단기 한 3, 4% 정도만 네. 먹는 정도다. 근데 뭐 일주일에 3, 4% 정도 전략은 충분히 해볼 뭐 아쉬운 전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 구간처럼 이렇게 오르막을 따라가는 거는 사실 언제든지 시장 부러지면 같이 부러질 수도 있어서 굳이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국면에서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뭐 받쳐주는 종목들 또는 섹터군들 내에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바닥에서 샀다가 올라오면 다 딱 쳐내고 뭐 이런 식들의 전략이 당분간은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식도 약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 지금 미국 주식을 많이 매매 도와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다행히 올해 미국 주식으로는 저는 이제 빅테크 주식들을 사실 많이 추천을 드리진 않아서 한 올해 조금 수익 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정말 어떻게 했냐면 정말 딱 끊어서 했어요. 욕심내지 않고 팔고 올라가든 팔고 올라가든 의미 없이 그냥 저항선 나오면 그냥 다 대놓고 또는 밑으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 그런 식으로 지금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투자자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원한다기보다는 꿈을 꾸는 게 내가 사는 지점 저점이고 파는 지점 고점이기를 그렇죠.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팔고 더 올라간다고 아쉬워하면 정말 주식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팔고 더 간다고 또는 사고 떨어진다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어 4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면 4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1분할만 하고 그냥 올라갔다. 그러면 내 거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살아남는 방법.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에서는 좀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죠. 네, 살아남는 방법.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네. 동원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그래서 이제 지금같이 변동성 크고 네. 이렇게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네. 장에서는 신용을 좀 쓰지 말자 이런 네.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동안 신용 관련해서는 좀 줄었단 말이에요. 18조 뭐 이렇게 지금 17조로 오늘 줄었다. 좀 볼까요? 오늘 보면 조금 올라와서 근데 다시 18조가 됐다고. 네, 다 올라왔어요. 네, 다시 늘었다고. 보시면 조금 늘어서 18조 5천억 18조 5천억 정도네요.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18조 원대까지 또 올라왔어요. 뭐 근데 고점 대비해서 25조 대비하면 굉장히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 자체도 올라왔고 그 정도기 때문에 아직 뭐 조금 높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트리거가 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근데 지금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태를 좀 바닥이 다져졌다라고 네. 본다. 이 그렇죠? 마음이 좀 편해졌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편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이럴 때 또 우리 또 변수들이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네. 걱정이 되긴 해요. 네, 그렇죠. 하여튼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 네, 네. 뭐 자신의 어떤 선택이니까. 근데 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보다도 리스크 관리가 네, 좀 그렇죠. 우선이다. 지금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뭐 어떤 네. 뭔 얘기예요? 투자자 이야기? 네, 오늘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주식 이런 얘기 재미 말고 전업 투자자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 제가 새로운 분을 좀 몇 분 만나서 그분의 실제 사례와 그다음에 이제 그분과 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평균을 그분이 한 10명 정도로 내줬었어요. 10명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 제가 물어봤어요.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의 특징이 있느냐, 공통점들이 있느냐. 딱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있다. 뭘 것 같으세요? 뭐냐? 모르겠어요. 일단 고집이 세다. 아, 자기 생각, 네. 주관. 네. 고집이 세다 보니까 친구가 없답니다. 네. 고집이 세고 친구가 없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도 이거는 제 주변에서 많이들 봤어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뭐 저희 사내나 밖에서 봤을 때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좀 성격이 접근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특이하다. 되게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집 세고 뭐 성격이 좋아야. 근데 이제 성공했을 때 사실 성공을 했으니까 이게 조금 약간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거지. 뭐 이에 반해서 사실 뭐 실패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뭐냐면 레버리지를 안 쓴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네, 신용을 절대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고 나서 반토막이 나도 신용을 안 쓰면 내가 산 주식이 괜찮다, 믿으라고 하면 빠진 이유는 사실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사실 대외 변수로 인한 이슈 더 큰 거잖아요. 근데 그 분석이 맞고 뭐 대형주 매매는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스몰캡들에서 대박을 내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정말로 그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도 신용을 쓰지 않는다. 네. 근데 이게 2020년, 21년도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용을 써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고점에서 잘 팔고 떠난 분들이시라고 하면 대단한 절제력과 성공의 재질이 또 있는 거긴 한데 그분들이 대부분은 다시 그 시장에다 그대로 반납. 종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한 종목을 1,000억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아, 1,000억? 네. 네, 1,000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레버리지를 써서 2,500에서 3,000억까지 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번 하락장은 아니고 예전에 그게 깡통이 됐다고 합니다. 아, 네. 진짜 그 1,000억 날리는 거 얼마나 네. 속쓰리겠어요. 사실 1,000억 정도 있으면 이게 여의도 바닥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일하기도 합니다만 뭐 이 종목 때문에 하한가로 꽂혔었으니까 뭐 이제 쭉 살펴보시면 뭐 아실 수 있어요. 뭐 그런 종목도 많으니까 가끔 보면 진짜 갑자기 가만히 있다 감대응봉 꽂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쫙 돌면서 이거 반대 매매다더라 뭐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1,000억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분도 1,000억까지 만드는 과정이 결국 레버리지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1,000억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레버리지 또 쓰는 거죠. 성공의 함정, 네. 성공 기억의 계속 함정.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1,000억이 있었는데 그걸 또 레버리를 써서 또 그만큼 산 거죠. 근데 이제 꺾어져 부러질 때 얼마나 못 팔겠죠. 쭉쭉쭉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빵 해서 그게 더군다나 물량이 많으니. 물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한가 꽂히고 이제 그 1,000억이 또 깡통이 되고 지금은 뭐 다른 일을 하신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신용으로 써서 성공한 사람들이 꼭저점에서 팔고 박수를 떠나는 게 정말 어렵다.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네, 그죠. 이것만 하고 안 해. 그죠. 한 번만 더 불리면, 한 번만 더 불리면. 근데 그래서 사실 레버리지가 진짜 그만큼 엄청 위험하다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또 깨달았고. 지금 뭐 확인을 해보니까 네. 60일 이상 쓰는 증권사 그 신용 융자 그 대출이 지금 9%네네. 그죠. 그럼 10% 가까운 돈을 네, 이거 그죠. 60일이면 2달 안에 10% 네. 기본 까먹는다는 얘기인데. 네, 그죠. 그만큼 벌어야지. 그렇죠. 그만큼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신용 써서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올라갈 때 그 짜릿함을. 예. 올라갈 때도 물론 엄청 빨리 벌죠. 근데 당연히 조금 저도, 뭐, 굳이 쓰신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좀 말리려고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살아남으려면 신용을 최대한 자제하자. 결국 욕심과 연결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욕심과 연결된 문제, 결국 멘탈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수, 특히 미수. 신용은 뭐 기간이 기니까 그나마 대출이나 신용. 근데 미수는 3일짜리잖아요. 이거는 진짜 정말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대학생 때 많이 썼었는데 미수 쉽지 않았어요. 네. 네. 아무랬던 대학 생활이. 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공통점을 만들어졌는데 고집 있고 뭐 이게 고집일 수도 있고 살아남으면 성공하면 소신이니까. 그렇지. 네. 근데 자기 주관, 그러니까 자기 네. 투자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제 노트북에 제 개인 뭐 PC에 써져 있는 게 고집이 소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 고집 부려가지고 실패하면 고집인 거고 성공하면 소신이 된 거잖아요. 사실 결과가 결국 말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집은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 뭐 그만큼 뭐 고집도 하고 성격도 특이하고 하니까 뭐 친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정말로 결국은 엉덩이 투자하시는 분들 분들이 결국 성공하더라, 살아남고 서바이벌 하더라,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이야기인데 많이 버신 분이에요? 많이 벌었다가 많이 벌었다가 얘 뒤에가 또 슬퍼가 끝까지 들어야 돼. 또는 많이 벌 뻔했죠. 이게 그 정말로 한 적지 않은 금액 몇십억 단위 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어느 한 종목에 거의 몰빵을 쳤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종목 중에 하나예요. 다 올랐으니까 우주항공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 주식을 코로나 직전에
다 매도했구나. 네, 매수를 했죠. 아, 매수를. 신용까지 써서. 네,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코로나 때 그분의 계산은 그거였어요. 그거를 사서 신용 이제 내가 한 목표가 가면 다 팔고 주식판 끝나겠다.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 생각한 목표가를 가면 한 100억 정도가 나오겠더래요. 내 목표대로만 가면. 그리고 과거에 계속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벌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로 끝낸다. 라는 마지막 배팅을 했는데 이제 딱 코로나 터진 거죠.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했는데. 근데 이미 그 전에도 충분히 그냥 회사 다니면서 살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주식 인생 마지막 배팅을 한 거죠. 근데 딱 코로나가 왔죠. 그러면서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빠졌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못 막아서 거의 뭐 깡통 비슷하게 됐죠.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생각했던 목표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텼다 하면 어떻게든 뭐 막던가 아니면 그걸 현금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게 예상했던 대비 5배 예상대로 갔었거든요. 보여주면서 뭐 거짓말할 뿐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 써서 가려고 했으니까 결국은 후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물론 잘 쓰면 뭐 약이지만 그렇죠. 네. 이런 정말 이게 독약이면 독약. 아니 근데 왜냐면 마약 같은. 그런 분들이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큰 돈 하지 않거든. 작은 그렇죠. 것부터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고 네. 그걸로 재미를 보다가 성공하고 다 고생해서 한 번에 그냥 털어놓는 거예요. 네. 이번에 저 미국에서 그 빌황 네, 그렇죠. 그 사람도 네. 그분도 그렇게 엄청난 전설적인 투자자였다가 한 방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속 승승장구하더라도 한 번 잘못되면 그냥 네. 쪽박 찰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습관을 지금 우리 몸에 길들이고 있다고 하면 좀 위험한 일일 수 있겠죠. 증권사 직원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신용 막혀 있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증권사 직원이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보니까 이 증권사 직원이 됐든 이 돈과 밀접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또 공금에 그렇죠. 그거 메꾸려고 공금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대거든. 한 2010년 전에는 증권사 직원들도 선물 옵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이나 옵션이나 그다음에 뭐 ELW 같은 데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 안 보고 고객들도 다 내 거 보내라 고객들도 안 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막 그걸 손실을 보면 또 회사에도 지장이 있고 하니까 이제 다 막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예전에 시장 좋을 때는 이거 왜 증권사 직원들 왜 막아가지고 돈 벌 기회를 막느냐 속으로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사실 장 좋을 때는. 근데 지금 이제 하락장을 겪고 나니까 또 한 번 느끼는 게 괜히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아니다. 회사에 감사한다. 제도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제 성향상 만약에 증권사 직원들한테 신용을 풀어줬다라고 하면 신용을 썼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으면 뭐 이번 하락장에 되게 큰 타격을 썼겠죠. 네. 그래서 스스로도 느끼는 바가 많았고 이번 주에 이제 그분이랑 만나면서 얘기하면서도 좀 느릴 수는 있어요. 당연히 레버리지를 안 쓰고 현금으로 하면 남들 엄청 벌 때 좀 내가 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참 그분이 그 말씀했어요. 10명 중에 성공한 사람은 1명 또는 2명 현금으로 하는 2명. 나머지 9명은 벌 때는 엄청 버는데 지금은 뭐 그중에 행방불명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꾸준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리스크 관리를 잘하거든. 그렇죠. 근데 일시적으로 도박처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확 까먹기도 하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벌 수 있는 투자 습관을 몸에 익히자. 네,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 신용부터 좀 쓰지 말자. 대출은 뭐 필요할 때는 쓰긴 하는데 그거를 정말 나는 쉽진 않겠지만 절제하실 수 있는 분들 또는 경험이 정말 많은 분들 정도만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되게 좀 아무래도 좀 그랬어요. 지금 그분도 경험이 한 20년 넘었었으니까 말씀하시면 그러더라고요. 다 벌 때 다 좋아 보여도 불나방처럼 다 버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다 시장에 사라진다고 결국은 사라진다고. 그가 전에 저 출판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네가 책을 출판사에서 책을 수십 년간 그 뭐 다 했을 거 아니야. 재테크 네. 주식에 그때 당대 네, 네. 고수들 네. 성공한 사람들 책 쓰고 부동산 관련 책 쓴 사람들 읽고.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2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예전에 한참 그렇게 돈을 벌던 그 주식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 아래쪽에 네. 있고 맞습니다. 부동산 했던 사람들만 계속 올라갔다고. 또 자산이. 한국은 부동산인가요? 네. 하여튼 그런 얘기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우리도 천천히 그런 습관. 천천히 가시는 걸로 뭐 사실 시장이 좋으면 그러니까 벌 때는 당연히 많이 벌어야죠. 많이 벌어야 되는데 대신에 잃을 때 덜 잃으려면 이제 욕심도 좀 줄여야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가끔 제가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다 이런 부분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더 집중을 하시고 시장이 이게 별로 재미없을 때 공부 더 많이 하시고 하면 뭐 사실 한국 주시장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실적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변수들도 더 많은 흡수하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고 공부를 잘 하시면 뭐 여기 출연하신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다들 사실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악의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없으니까 잘 이용해서 내 취향에 맞는 분들 잘 골라서 공부 잘 하시면 정말로 뭐 주식으로 수십억 번다라고는 솔직히 장담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통계를 내보면 사실 5% 정도만 성공하고 3년 연속으로 수익 나는 계좌가 5% 미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접근하면 그런데 분명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얘기. 그러니까 당장 주가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는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3년 뒤에 매출이 2배, 3배 갈 거는 알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방향성을 잘 보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계좌를 정리할 때 그때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드러나는 거니까 지금 내가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한 거를 했다는 또 나중에 까먹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투자 습관, 좋은 올바른 투자 습관 키우는 걸로 함께 노력하시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